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루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언제일까요? 최근에 한 기관에서 건강관리와 피로대처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중 근무일수의 절반 이상이 피곤하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피로 어떻게 해소를 해야 좋을까요? 자, 매일 건강하고 또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오늘 헬로헤더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 그리고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김고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봄은 상실이 됐다, 없어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상고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요즘에는 또 햇볕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일조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야외 활동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피부 건강에도 점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자외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봄에는요, 기미나 주근깨 같이 피부 색소 질환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잦은 외출로 피부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기 일쑤입니다. 네. 게다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큰 일교차는 피부가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또 거칠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피부 고민이나 상태에 맞춰서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바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면서 피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제대로 골라 이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이겠네요. 네. 비타민 섭취 저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 네, 굳이. 네.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우선은 비타민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요. 라틴어의 비아, 생명이라는 뜻하고 아민, 네. 질소를 함유한 복합체라는 뜻의 그런 복합어인데요. 비타민이 하는 역할은 체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생화적 작용이나 생리적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내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신체의 구성 성분이거나 칼로리원은 아닌데요. 비타민은 효소의 중요한 활성 성분으로 미량으로 동물의 영양을 지배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하면서 완전한 물질 대사를 돕습니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녹아서 장관벽을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담즙과 지방산 등에 의해서 혈액으로 운반되며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제 복용에 관해서 최근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좀 있는데요. 네. 비타민 반대론자들은 영양 과잉 상태인 현대인에게 비타민 등 영양제 복용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굳이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비타민 보충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뭐 피부에 직접 맞는다거나 영양제 같은 거를 또 주사로 네. 맞는 분들도 있고 과일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비타민 보충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과일이나 채소 같은 네.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충이 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일부 비타민의 경우에는 수확한 지 몇 시간만 지나도 비타민이 파괴가 돼서 활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확한 지 오래된 수입산 과일이라든가 저장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약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혈관을 통한 영양치료, 즉 링거 주사가 열풍인데 이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험생 주사, 태반 주사, 마늘 주사, 숙취해소 주사,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정말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예뻐질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항산화제들로 구성된 이런 주사들은 성분에 따라서 피로회복, 간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주사를 맞게 되면 음식이나 약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체내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돼서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주사들, 영양제 보충으로 만든 주사들 종류, 저도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실제로 병원 가서 맞아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식품, 과일, 채소 이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타민은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A, B, C, D 네. 뭐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들어볼까요? 유라 씨도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네. 비타민 C는 괴혈병, 비타민 A는 야맹증 이런 식으로 맞아요, 결핍증에 대해서 맞아요. 외웠던 거 생각나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비타민 A, B, C, D, E까지만 이제 결핍증이라던가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런 알파벳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붙인 겁니다. 네. 예, 먼저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성장과 면역 기능에 대한 역할로 인해서 결핍 시에는 야맹증, 성장 부진, 감염 질환에 약해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B1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6 피리독신,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12, 엽산 등이 모두 비타민 B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의 대부분은 체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핍 시에는 티아민은 각기병, 신경장애, 리보플라빈은 구순구각염, 설염, 비타민 B6는 신경과민, 경련, 나이아신은 펠라그라라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비타민 B12는 악성빈혈, 엽산은 거대 아구성 빈혈이라던가 신경병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비타민이고 결핍 시에는 괴혈병이 생기고 상처 회복 지연, 성장 부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결핍되면 구루병이라던가 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비타민 E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해서 결핍 시에 적혈구막 파열로 인해 용혈 현상, 빈혈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가장 뭐 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가 들어봤는데 C잖아요, 비타민 C.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매일 챙겨 먹는 게 비타민 C 같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서로 생일날 왜 생일 선물로 주고받을 때 그 발포 비타민이라든가 예. 네, 아니면 뭐 비타민 C 젤리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에 좀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중요해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비타민 C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피로 회복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비타민으로서 주변의 피로 회복제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피로 회복 비타민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C의 효능인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관련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운동을 한다면 충분한 작용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음식으로 토마토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토마토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과 광채에 효과적이므로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요즘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타민의 종류들 여러 가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한 만큼 비타민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네. 체내에 식품으로 흡수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체내에서 합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루 20분 정도 얼굴과 팔, 다리를 햇볕에 주 3회 이상 노출시키면 우리 몸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이것도 좀 쉽지가 않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비타민 K와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소장해서 상당량이 합성이 되고요. 나머지 비타민들은 모두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식품만으로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비타민 C의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로 하루 40개 정도를 먹어야지 비타민 C가 충분하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많은 네. 걸로서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가 키위인데 네.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를 하려면은 40개. 40개를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과일이나 그러네요. 야채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이라던가 음. 주사로 이렇게 보충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제 TV에서 선전하는 거 보면은 네. 천연 비타민 이렇게 봤어요. 고가의 네. 그런 우리는 합성 비타민이 아니고 천연 비타민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천연 비타민은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말합니다. 합성 비타민과는 다르게 이런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보충제는 대부분 합성 비타민제이고 100% 천연 비타민이라고 표기된 제품도 대부분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섞여 있습니다. 아. 천연 비타민제는 합성 비타민제에서 재료가 많이 들고 공정이 까다로워서 고가이지만 천연 비타민이나 합성 비타민 모두 체내 작용과 효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요즘에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민 음료들, 그렇죠. 예,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저도 장 볼 때 꼭 몇 개씩 사게 돼요. 네, 그런 비타민 음료들이 굉장히 요즘에 인기인데요. 유행이에요. 네. 이런 음료들은 비타민 함유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네. 또 비타민 음료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당이라던가 설탕 같은 것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네. 비타민이 단맛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먹기 좋게 당분을 첨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몸이 당분을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흡수하기 때문에 약간 비타민 섭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다. 예. 네. 그리고 또 첨가된 당류는 아무래도 칼로리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런 비타민 음료를 단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많이 드신다면은 조금 체중 관리에 어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요즘 피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비타민 섭취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